첫 장면부터 강세리의 도끼가 느껴지네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강재인을 바라보는 강세리의 표정 보셨나요? 그 사악한 미소. 내가 여기 있는 한 너는 여기 못 있어 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돋아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드디어 강재인이 YL그룹의 디자이너로 정식 입사했다는 거예요. 34화에서 공모전 대상을 받았으니 이제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세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강세리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빼앗은 친구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건 강세리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이죠. 내가 여기 있는 한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건 강세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선전포고예요. 동시에 자신의 불안감도 드러내고 있죠. 만약 정말 자신 있다면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강재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강세리의 시선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 거예요. 질투,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까지.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사악한 미소로 감추고 있는 거죠. 예고편 설명에서 온갖 수모를 겪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강세리가 강재인을 괴롭히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 같아요. 이를 방해하거나 동료들을 선동하거나 상사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재인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강세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들어온 거죠. 이건 복수의 일환이에요. 강세리가 너는 여기 못 있어 라고 다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강세리가 회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강재인은 실력으로 들어왔지만 강세리는 불륜과 음모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의 대비예요. 강재인은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강세리는 강재인을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더 프로페셔널한지 한눈에 보이죠? 35화에서는 강세리가 강재인을 괴롭히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강재인은 이 모든 걸 차분하게 받아치면서 오히려 강세리의 약점을 하나둘씩 수집할 거예요. 강세리의 이런 행동은 결국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에서 동료를 괴롭히는 행동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강재인처럼 실력 있는 직원을 괴롭힌다면 더더욱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한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과연 강세리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34화에서 강미란도 강재인 편을 들었고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데 이 사악한 미소가 강세리의 마지막 허세일 수도 있어요. 궁지에 몰린 사람일수록 더 악랄해지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긴장되지 않나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강재인과 강세리.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두 번째 장면은 완전 예상외의 전개네요. 황나라가 김도윤에게 여기 그럼 금자씨 자리 비었겠네요? 라고 묻는 장면. 와, 황나라가 YL 클리닉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전개예요. 황나라는 황기찬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김도윤이 일하는 곳에 오고 싶어 한다? 김도윤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겠죠? 새로 뽑을 때까지는요? 라고 당황하면서 대답하는데 이 물음표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김도윤도 완전히 예상 못한 상황인 거죠. 황나라가 그럼 제가 여기 와도 괜찮은 거죠? 라고 들뜬 목소리로 묻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 아이 김도윤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금자씨라는 언급이 중요해요. 이 금자는 강재인이 변장한 이름이잖아요. 황나라는 금자가 강재인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알았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죠. 황나라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정말로 김도윤에게 호감이 있어서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둘째,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셋째,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김도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황기찬의 딸이 자기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니 이건 마치 적의 딸이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새로 뽑을 때까지라는 김도윤의 대답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당신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대답이면서도 동시에 지금은 안 된다는 완곡한 거절이기도 해요.
황나라가 이렇게 들뜬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왔는데 김도윤을 만나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김도윤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잖아요. 황나라에게는 롤모델일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궁금해요. 만약 황나라가 정말로 YL 클리닉에서 일하게 된다면 황기찬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강재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황나라의 이런 행동은 황기찬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제거하고 싶어하는 김도윤에게 딸이 호감을 보인다니? 이건 황기찬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죠. 김도윤도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황기찬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어요. 당신 딸이 저한테 일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하면 황기찬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요. 황나라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스파이 역할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여기 와도 괜찮은 거죠? 라는 황나라의 질문에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쩌면 황나라도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자식은 부모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기찬이 악인이라고 해서 황나라까지 악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황나라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전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황나라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과연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세 번째 장면은 완전 코미디예요. 노숙자가 정우성을 보러 치킨집을 서성이다가 아들 황기만에게 들키는 장면. 노숙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연애 감정을 느끼시다니. 그것도 아들뻘인 정호성에게. 이건 정말 막장 중의 막장이에요. 황기만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노숙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 상상만 해도 웃겨요. 마치 연애하다가 부모님께 들킨 10대 같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반대로 엄마가 아들에게 들킨 거죠. 황기만의 대사가 정말 압권이에요. 어머니 제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꿈 깨세요. 그 새파란 어머니보다 한참 어린 그 제비는 절대 새아버지는 안 돼요. 알았죠? 된 제비라고 표현한 것도 웃기고 새아버지라는 말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황기만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노숙자의 심리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정우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킨집을 서성인다는 건 정말 마음이 간 거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황기만이 제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엄마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니? 노숙자가 당황하면서도 짜증스럽게 황기만을 쳐다보는 것도 재밌어요. 마치 네가 뭔데 간섭이야? 라는 표정인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정말 코믹해요. 이 에피소드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마도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도 정도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정호성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모른다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반응이 정말 궁금해요. 뭐? 그 할머니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서 기절할 것 같은데 노숙자 캐릭터가 이렇게 코믹하게 그려지는 것도 일종의 균형 맞추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악역으로만 그려지면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코믹한 면도 보여주는 거죠. 새파란이라는 표현을 쓴 황기만의 언어 선택도 재밌어요. 정호성이 젊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듣는 노숙자 입장에서는 더 짜증날 것 같아요. 황기만이 엄마의 연애를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호성이 김도윤의 친구라서? 아니면 엄마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는 걸까요? 이 장면이 주는 웃음 뒤에는 씁쓸함도 있어요. 노숙자도 결국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남편은 죽고 아들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그래서 젊은 남자에게 마음이 간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호성은 너무하죠? 다무리 외로워도 아들뻘은 좀. 황기만이 반대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꿈 깨세요 라는 황기만의 직설적인 표현도 웃겨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정말 웃기지 않나요? 막장 드라마에도 이런 코믹 요소가 있어야 재밌죠. 과연 노숙자의 짝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 오호, 이건 완전 미스터리네요. 황기찬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누군가가 앉아있는 장면. 누구십니까? 라고 당황해서 묻는 황기찬의 표정이 정말 볼만해요.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니 완전히 당황한 거죠.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고편 설명에 세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찬을 찾아온다고 했으니 강세리와 관련된 인물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강세리의 과거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황기찬을 직접 찾아왔다? 이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황기찬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톤에서 불안감이 느껴져요. 자기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당황하겠지만 그 이상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문객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협박, 거래, 아니면 경고, 강세리의 과거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러 온 걸까요? 강세리의 과거라 도대체 뭘까요? 혹시 강세리가 예전에 저지른 범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숨겨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다른 불륜? 황기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기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강세리의 약점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동업자의 비밀은 곧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문객의 등장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만약 강세리의 과거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황기찬은 강세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의 짐까지 질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이 상황을 계기로 두 사람이 더 강하게 결속될 수도 있어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공범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에요. 방문객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아요. 황기찬이 올 시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강재인이나 김도윤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강세리의 과거를 조사해서 약점을 찾아낸 다음 그걸 이용해서 황기찬을 압박하는 전략일 수도 있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방문객이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궁금해요. 강세리 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충격적인 정체를 밝힐까요? 이 장면은 35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함께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강세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모른다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황기찬을 어떻게 대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매달릴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강세리의 과거는 뭐고 이 미스터리한 방문객은 누구일까요? 36화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